마지막 봄날의 기적. 일장병의 그림자. 할아버지. 손녀 지은이의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던 72세 김만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아버지, 아버지. 급히 달려온 큰아들 진호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지만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가슴은 더욱 쫄깃해졌습니다. 가족분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며느리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작은 딸 미영이었죠. 그녀는 벽에 기대선 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아직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때 병실에서 만수 씨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가족들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앞에서 웃음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만 쉬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만수 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의 시태그 2장 희생의 시작. 여보, 정말 회사 그만둘 거야? 영숙은 남편 진우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회사를 다녀? 내가 큰아들인데. 그래도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일단 아버지부터 생각하자.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진우는 20년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한편 서울에서 내려온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나 서울 안 올라가. 미영아, 정신 차려. 현우 학원비며 집세며. 남편 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올라가지 뭐. 그게 언제인데? 회사에서 연락 오잖아. 부부싸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상철은 아내가 언제 서울로 돌아올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냈고 미영은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병실에서는 진호가 아버지 옆을 지키며 죽을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뭐가 고생이에요? 하지만 만수 씨는 아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걸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서울에 올려보내라. 아버지? 남편하고 싸우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 없다. 나는 진호 너 하나면 충분해. 그날 밤 만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아이들이 편해지는 건가? 마이너스. 해시태그의 시태그 3장 꺼져가는 희망. 환자분, 항암치료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잠시 중단하는 게. 의사의 말을 들은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나면 이틀간 화장실에서 나올 수 없었고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렸죠. 아버지, 드세요. 미영이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갖다 댔지만 만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먹겠다. 다 토할 것 같아. 3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몸만 더 약해졌죠. 얘들아. 어느 날 밤 만수 씨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이제 그만하자. 네? 항암 치료 말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만 고생시키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조금만 더 해봐요. 아니다. 내 평생 누구한테 짐이 된 적 없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저희 희망이에요. 하지만 만수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의사 선생님께 말해라. 항암 치료 그만한다고. 그날 밤 가족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기적을 바라는 마음. 할아버지,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7살 손녀 지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맑은 봄날, 창밖으로는 벚꽃이 만개 있었죠. 할아버지, 저랑 꽃구경 가요. 뒷산에 진달래도 피었대요. 지은이의 맑은 눈을 본 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지은아, 할아버지 몸이 아파서. 저랑 약속했잖아요. 봄이 오면 꼭 같이 가자고. 진호가 딸을 말렸지만 만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지은이랑 약속했으니까. 온 가족이 나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만수 씨를 진호가 밀고 미영이 옆에서 부축하며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죠. 와, 꽃이 정말 예뻐요. 지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진달래를 올려드렸습니다. 만수 씨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꽃보다 더 예쁘네. 할아버지도 웃으니까 더 멋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수 씨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잠깐만. 만수 씨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이게 내 마지막 봄이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고맙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또 한 번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날 만수 씨는 오랫동안 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걸 마음에 담아두려는 것처럼요. 해시태그 5장 절망 속의 빛. 꽃 구경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만수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흐느꼈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바라봤죠.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혹시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임상시험이요?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기존 치료법이 효과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뭐죠?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마지막 희망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만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보자. 죽을 각오로. 아버지,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구나. 우리 지은이랑 내년 봄에도 꽃구경 가야지. 그 순간 만수 씨의 흐릿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가족들도 오랜만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그래요, 아버지. 꼭 내년에도 같이 가요. 해시태그 6장 가족의 연대. 신약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은 진호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절반은 되겠어. 미영이 말했지만 그녀 역시 서울집 전세금을 빼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어요. 미영아, 고맙다. 오빠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진우는 새벽 4시부터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20년간 사무직만 했던 그에게 막노동은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아저씨 힘내세요. 처음이라 힘들지만 금방 적응돼요. 같은 일꾼들이 진우를 격려해줬습니다.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밤에는 미영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릴까요? 고맙다. 미영아.
너도 힘들 텐데. 전혀요. 어렸을 때 제가 아플 때 아버지가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만수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아버지구나. 지은이는 매일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할아버지와 꽃구경 가는 그림, 온 가족이 웃고 있는 그림들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병실에 붙여놔요. 그럼 빨리 나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그린 그림이면 특효약이겠는걸.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벌고 간병하고 희망을 전하면서 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기적의 순간. 신약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던 날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다시 한번 찍어보죠. CT 촬영을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종양 크기가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정말요? 믿기지 않네요. 이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아버지, 들으셨죠? 30%나 줄어들었대요. 만수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정말이에요. 그날 만수 씨는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록 천천히였지만 자신의 2 다리로 걸은 것이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 봐라.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 와, 할아버지 최고. 지은이가 뛰어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만수 씨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병실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수 씨가 직접 심은 감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처럼 나도 다시 뿌리 내리고 싶구나. 가족들은 감나무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다시 찾아온 봄. 1년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의 병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할아버지, 올해도 꽃구경 가요. 지은이가 또다시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 가자. 올해는 할아버지가 걸어서 가마. 정말요? 와. 온 가족이 작년과 같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휠체어 없이 만수 씨가 직접 걸어서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꽃이 더 예쁘네. 그래요, 아버지. 올해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우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얘들아, 만수 씨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내 삶의 기적은 약이 아니었다. 너희들이었어. 아버지,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잖니. 그게 진짜 기적이야. 미영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가족들 주위로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내년에도 또 와요. 그럼 우리 지은이랑 매년 약속이지. 만수 씨는 손녀의 손을 잡고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지막 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잎처럼 가족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내려앉았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정한 기적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